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우선입니다. 서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었던 모아주택 제도 이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이 소규모 정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또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제도 도입 이후 8개월 동안 42개소가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시는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연말까지 약 66곳 정도, 63곳이네요.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나중에 호재거리 톡톡히 또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와 관련된 정보들 좀 준비해왔고요. 관련 호재 누려보실 수 있는 곳들 위주로 저희가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곳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모아타운 사업이 기대되는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일기 신도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에 대해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역시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으니까 투자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지역 중심으로 전략 탄탄히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가치 높은 투자처들 중에서도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또 수혜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좀 선호하고 계시죠. 그 지역들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서초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분리형 원룸이고요. 9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신분당송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 신노현역 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시세 보면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단지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의 선호도 또한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분석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이사입니다. 오늘 두 지역 정보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은 침체기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정보들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지금 부동산이 침체기다 하더라도 현재 바로 뒤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 지역들, 투자 매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용 부동산보다는 개발 사업들을 염두에 둔 그런 것들의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오히려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곡소리 나고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 지역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지역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반포 1동 지역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바로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 반포 1동 지역이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로 약 9개의 구역이 연범 부여를 받으면서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앞서서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지역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입지 자체가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의 입지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 만큼 가치가
높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교통 인프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당선 등 다양한 노선들의 연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 지역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무엇보다도 이거 포인트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 내의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모아타운 등 다양한 개발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 가격, 거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순 거주용 부동산으로서의 그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 되는 땅값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 지역의 미래의 가치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지 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지역의 이제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니만큼 이 점들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입지부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와 개발 호재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는 방송을 할 때, 세미나를 할 때에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떠한 색깔을 갖고 있는 언론사든 간에 자,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반포 일동 지역 빌라촌입니다. 예전부터 사실 이 지역은 좀 나름대로 부촌이라고 좀 알려졌었던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할인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월세가도 상당히 낮아졌고요. 길 건너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논현동보다도 전월세가가 더 낮고 오히려 우범지대인 것 마냥 좀 안 좋은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곳에 집들을 갖고 있었던 지주들, 자, 한번 생각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반포 1동입니다. 이 반포 1동의 이런 다세대 주택촌들이 길 건너편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게 되면 형성이 되어 있는 반포 자이, 이 이외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죠. 자, 이 아파트들과 이 주택들의 가격 격차가 이제는 너무 심하게 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길 하나를 두고 오히려 지분으로 따진다라면 이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개발에 대한 염원들이 커져 나간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반포 일동 빌라촌의 오세훈표 재개발 바로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실제로 답사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함에 따라서 한번 큰 기대를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반포 일동 지역입니다. 주변에 지하철 아래쪽으로는 2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강남역, 위쪽으로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까지 수많은 노선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이 역들을 따라서 연결이 된 이 라인이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아마 이곳 한 번 정도는 달려와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자, 수많은 업무 시설들이 주변에 서초, 역삼, 논현, 위쪽으로 신사, 압구정, 청담, 오른쪽으로 바로 삼성동이 위치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 대부분들이 이곳 강남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노후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버텼었던 건데 이제는 노후도는 점점 심해져 나가고 주변의 아파트들의 가격은 하늘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찍는 경우가 좀 줄었지만 최근에 서울 내에 있는 다양한 지역들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 서초구 같은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를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제 가격을 이제 받아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만큼 이곳 아파트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아파트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과연 그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곳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른쪽에 이곳이 반포 1동입니다. 이곳을 총 3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모아타운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실제로 반대 세력들도 좀 있고요. 그 가치를 조금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갖고 갈 만한 땅들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대손손 물려줄 만한 땅이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가져가느니 그냥 물려주고 만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곳이 아파트로 변화가 되게 된다라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반포 자이 가격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평당 1억에서 1억 1천이 넘어가는 금액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살기도 좋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교통적인 여건이라든가 다양한 환경들은 길 건너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반포 일동이 더욱더 좋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되곤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가치 얼마까지 올라갈지 주변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정비 사업에 나서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지역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으면서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미 이 주변 같은 경우에 총 9개의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로 연번 부여를 현재 받은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어 나간다. 자,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서 주변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본다라면 자, 인근에서 반대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 가격을 본다라면은 추진할 수밖에 없어지는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동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죠. 바로 길 건너편에 논현동, 그 옆에 삼성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대로가 지나가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일대의 업무 시설들이 확장이 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에 업무 시설들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역삼동이나 서초동 쪽으로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몰려들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주변들, 특히 논현동과 이 반포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병원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의료 특화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을 만큼 수많은 의료 시설들이 모여 있고 성형외과, 치과, 수많은 병원들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사업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신분당선 1차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는 강남역이 종점이었는데 강남,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1단계가 완공이 되었고요. 2단계는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논현동과 반포동. 자, 이곳들은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무 시설들 그리고 신분당선을 통해서 용산에 있는 대형 업무 시설들 모두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춘 겁니다. 자, 그리고 강남대로를 통해서 한남대교가 위치했기 때문에 강북권역까지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지하철 9호선과 7호선이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서울 내에 있는 어떠한 업무 시설들을 지하철, 교통편을 이용해서 모두 약 20분에서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춘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남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광지로 더 유명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가 않아졌죠. 외국인들이 빠진 만큼 그 내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강남대로 일대에 노후 지역들, 노후 상권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곳들을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토지를 구입을 하고 회사 사옥을 올리고 회사 건물들을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잘하기로 소문이 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왜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지하로 상당히 넓게 파서 GTX 2개 노선과 다양한 교통망들을 넣는다는 사업입니다. 지금 첫 삽은 떴고요. 완공 목표는 2027년에서 28년경인데 제가 봤을 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정도의 좀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고 내 부동산 가치를 10년 동안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꽉 막혀 있었던 이 도로들을 공원화, 상업시설화 시킴에 따라서 더 좋은 환경, 거주 인프라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계획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곳이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곳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는 모아탄을 통해서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숲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길 건너편에 있는 반포 자이와 함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초에는 서초구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었지만 이제는 서울시로 그 공이 넘어가서 용역 발표가 약 올해 12월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큰 기대를 하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노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실 때에는 현재의 노후도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고려를 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 말씀드릴 지역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주변 일대 모아타운으로서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아파트가 올라가면 그 가격 얼마만큼 올라갈지 주변에 반포자이만큼 올라가느냐 뭐 그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 대단지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지는 않겠지만 자, 이 정도의 입지, 지하철과 다양한 교통망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보다도 시세는 약 80에서 90% 정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지금 현재의 투자 금액과 향후에 개발 사업에 들어갔을 때 그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두고 저는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분석을 또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노후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와 관련된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주변으로 어떤 식으로 노후도가 형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호재거리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호재랑 가격 가치 그리고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곳 계속적으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약 9개의 구역이 반포일동 내에 9개의 블럭이 연번 부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공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서초만 왜 신고가를 찍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초구 내에는 정말 많은 정비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된 아파트들까지도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서초구에서는 더 이상 노후된 곳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포 일동만이 오히려 눈의 가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눈의 가시 빼야 되겠죠. 자, 이곳들도 충분히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난다.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을 좋은 환경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정리해 드릴 텐데요. 매매가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 약 3억에서 4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 금액이 적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하지만 강남입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저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뭐 대출이 요즘 많이 나오진 않죠. 워낙 금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자, 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월세 보증금 3천 기준으로 월 130에서 15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역 향후의 미래 가치를 보고 그리고 지금 불고 있는 아직까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정비 사업들의 미래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는 저희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자금 상황에 맞춘 전략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성남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곳은 일기 신도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입니다. 이곳은 분당성과 신분당성 환승역인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시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훈풍이 불고 있는 곳이고요.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도 누려보실 수 있고 수익형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서 나중에 또 이자 수익 꽤 크게 또 누려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 또 들어볼까요? 네, 먼저 추천 포인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정자역입니다. 일단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분당입니다. 일기 신도시고요. 최근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뉴스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일기 신도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지역들 중에서 재건축에 대한 여만이 상당히 큰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서현, 순회 그리고 정자 이 세 지역들 꼭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동이 가장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 점점 재건축이 늘어나갈 상황인데 자, 그중에서 정자역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과 신분당선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업무시설, 학원과 학군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조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당 1기 신도시입니다. 타 지역 대비 용적률이 상당히 여유 용적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재건축 시의 사업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1기 신도시 중에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지역 일산과 분당 이 두 개의 신도시들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테크를 통해서 단지 내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아파트를 구입을 하라,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향후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세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 청약 통장은 청약 통장대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이곳도 투자 포인트로 좀 짚어드렸습니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곳이고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지만은 이제 사업에 있어서 조금 속도가 덜 붙어 있다 보니까 이곳이 과연 어떤 식으로 호재를 누릴 수 있을까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 점 여러분께서도 좋은 전략 포인트 한번 체크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것도 입지 분석해 볼게요. 네,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도시들 재건축 공약 여파로 인해서 리모델링 추진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재건축을 추진하던 곳들이 자 용적률을 더 올려준다. 이제 용적률을 더 올려서 좀 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더 끌어올려준다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대별로 돈도 많이 부담을 하면서 왜 결국에 리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어진다.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오히려 커뮤니티 시설이나 부대 시설들을 더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보다도 그 미래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1기 신도시입니다. 분당과 일산 주민들 1억 8천이라도 낼게요. 1기 신도시 46%가 재건축을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호재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재건축 선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을 통해서 이곳들 얼마만큼 발전이 가능할지도 살펴볼 텐데 자, 선거가 끝나고 신통기획, 모아태원, 1기 신도시 등 자, 이 세 가지 사업을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에 나서신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사업들 꼭 살펴보고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공문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지자체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좀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조금 원래는 다음 아마 대선 전까지로 좀 그 시간을 좀 끌려고 했었지만 1기 신도시들의 주민들의 염원, 자, 정말 강력합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빠른 개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온 뉴스 기사에서도 바로 2024년까지는 어떻게든 더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다. 구역 지정을 하고 그것들을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라는 도지사님의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곳들 계속적으로 재정비 추진을 약속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끌고 나갈 것이 눈에 보임에 따라 이러한 지역들 투자에 나서시기에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자역입니다. 정자역 같은 경우 분당선과 신분당선 두 개가 지나가는데요. 자, 보셔야 될 거는 이 역들이 뭐 많이 지나간다. 좋은 곳이죠. 자, 그거보다도 주변 일대 환경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왼쪽 편으로는 많은 회사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분당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아파트 단지 하나만 이렇게 재건축한다라기보다는 구획으로 통합 재건축으로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대단지로 구성된 하나의 단지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왼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회사 사옥들 네이버, 두산,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입점을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회사들. 그리고 KT 본사와 그리고 주택전시관 부지를 통해서 다양한 바이오헬스 허브도 조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재건축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살펴보셔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자, 그리고 3중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한 아파트가 좋을 것 같고요. 수직 또는 수평 중축이 힘든 곳. 이제는 이거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좀 쉽게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곳들과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들을 찾아봐야 될 텐데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재건축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뭐 1, 2년, 2, 3년 만에 완공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겁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충분히 그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좋은 지역을 선택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포인트 말씀드리는 거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주택 규제에 신세시장 파고드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품귀 현상 벌어진 투자 뭐길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 안에 보통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같은 주소를 공유를 할 경우에는 자,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땅에 바로 지분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개발을 추진할 때에 이런 단지 내 상가들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지 내 상가들 가격 흐름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추진위원회만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상가 가격대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보다도 쉽게 사고 팔기가 쉽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욱더 쉽게 붙어 나간다.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 그런 사업들 노려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매매가 임대가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매가 임대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 1억 7천에서 2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뭐 30년 넘어간 상가가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월세 뭐 10만 원 정도 거의 뭐 안 받아간다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이런 월세가 아니라 향후의 미래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래에 이곳이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보다 더 꼼꼼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이제 10월 달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또 환절기, 감기가 또 유행인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또 춥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 속 또 전세가라든가 또는 월세가 금리의 상향으로 인해서 또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매매 시장에서도 거래량의 축소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막상 내가 매수하고자 또는 사고자 하는 집들은 또 딱히 좋은 가격이 나오지 않고 아무튼 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을 이제 또 투자하시거나 또는 그 부동산에 있어서의 그런 시장 진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도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시장이 분명히 있었었고요. 그런 과거의 시장들을 잘 이겨내고 잘 대처하셨던 분들이 또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의 성공적인 방향성들을 나타내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 부동산 시장의 대처 방법이란 주제로 오늘 저와 함께 이슈 그리고 해결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뭐 연일 지속되는 뉴스로는요, 부동산 시장 계속 위축이다, 하향세다, 이런 내용들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뜨는 내용들이 이제 거래절벽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래절벽으로 인해서 세수도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부동산의 거래절벽이 특히나 공급 물량이 많이 증대되어 있었던 곳들 위주로 지금 현재 서울 경기권이라든가 인천 또는 지방권에서의 분양 물량들이 많이 쏟아졌었던 대구 위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책들을 타파하고자 실질적인 26일에 발표됐었던 이런 조정지역, 대상 지역들을 일부 해제하는 조건들, 완화 정책들도 나왔었고 또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절벽에 이어서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 계속 축소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뭐 금리라든가 이런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따로 기사로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다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핫 이슈라고 하면은 요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사실 금리 인상이 되면서 대출 이자를 누가 가장 많이 받느냐? 뭐 임차인들,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던 임차인들도 받겠지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끌을 했었던 우리 젊은 2030 세대라든가 또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활용했었던 이런 그 매실 매수자 이런 분들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임대차 시장의 그런 거래량이 축소되고 이런 상황들은 전세 월세와 가속이 지속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잘 안 맞춰지다 보니까 요즘은 역전세라는 그런 시세보다도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증 금액을 오히려 반환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굉장히 만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전세 가격이 시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전세 금액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 자금들을 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갭 투자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었던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역전세로 인해서 한두 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뭐 몇백 채까지 투자를 해서 전세 그런 사기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바로 이런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매수자는 매수자 나름대로 이제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내가 세금적인 혜택도 볼 수 있고 지금 매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사를 하거나 또 다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매수의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매도가 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매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다면 거래량이 떨어지고 매매가 안 되면 가격을 더 낮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가 이런 조건부를 제외하고는 투자한 다주택자의 물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매물들은 실질적인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물건들도 굉장히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가 되지 않았었을 때는 지금 종부세
인하가 전체적으로 좀 퍼센테이지가 내려갔죠. 그래서 버티기 전략으로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항선들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으나 금액이 정말 20% 30%까지 이렇게 금액대가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언론 뉴스라든가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정말 최저가로 뭐 찍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이미 올라간 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떨어졌던 금액들의 몇 억대 떨어진 금액들에 대해서 자극적인 뉴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 정도의 상승분에서 반납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경기도권의 물량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또는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판단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매도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임대를 놓는데 전세나 또는 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뭐 전세도 원활하게 임대차가 맞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많아요. 실질적인 뭐 세금은 둘째 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제 많은 혜택들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 재작년 또 3년 전부터 이제 한창 투자가 활성화됐었을 때 투자하셨던 분들, 다주택자로서 이제 많은 물량들을 소화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두 부류가 딱 나뉘죠. 이제 무주택자였었던 분들은 역시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팔거나 또는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위험하다. 내가 잘했다. 접근하기 또는 진입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주택자가 과연 정말 승리자이느냐 판단해 보시면은 지금 부동산 시기라는 것은요,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내가 리스크를 지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가 아니라 지금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전세라든가 월세의 그런 주거비 상향 부분들도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주택자도 부동산 매수라든가 내 집이 없으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이 상승기가 왔었을 때 더 큰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정말 좋죠. 부동산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하향세에 접어들면서 침체기를 거치고 나서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영향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회복기가 나타나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놓으셨다가 그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된다.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수자가 물건들을 잘 골라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부동산 고수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가격 하락.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준비를 해놔야 되는 시기구나.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좋다. 왜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해보니 다시 회복기가 돌아오거나 상향기가 올라왔었을 때 또 한 번 기회가 올 수 있겠다. 또 기회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내가 경험을 해봤냐 안 해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부동산 침체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거 리스크를 최소화하셔야 되겠죠.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리스크를 꼭 숙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계속 서울권을 보셔야 된다, 서울권을 보셔야 된다, 핵심 위치를 보셔야 된다, 이런 상급지를 보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승기에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고요. 이런 하락기에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보셔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그런 상급지, 수요들이 많은 지역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죠. 수요가 발생이 돼야 가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매도가 안 되면은 결국은 버티기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상담들을 받고 있어요. 내가 주택이 몇 개인데 지금 종부세라든가 이런 세금적인 걱정이 아니라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세금을 좀 줄여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고 싶은데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낮춰서
분명히 잘 매도할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미나라든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적인 거래에서 거래가 잘 안 된다면 지금 다주택자는 버티기 전략으로 가십시오. 결국은 부동산은 다시 한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결국은 내 자산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효자 물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전세 물량이 소화되고 전세 거래량이 상승되는 시점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임대차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었을 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먼저 움직일 지역이 어디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지역, 상급지 지역, 뭐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서울의 중심가라든가 대형 업무타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바로 호재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일 지역들은 결국은 상급지다,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유념해서 먼저 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구도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 지금 정비사업 위주로 먼저 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인 신도심에서는 교통의 인프라가 확충되는 데까지의 장기적인 관점의 시간들이 또 필요하고 이미 호재가 반영된 곳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구도심이 다시 한번 정비사업으로 핵심적인 가격 상승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업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도심들, 신도심보다는 투자 가치로서는 구도심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부동산 시장 변화에 큰 장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지금 현재 굉장히 리스크도 많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시크릿 정보 오늘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내용은요,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위한 특단 조치 내려졌습니다. 이게 앞으로는요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속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선점해서 접근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수혜지, 서울 집값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의 방향성이 바로 이 특단 조치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개발이 될 것인가, 또는 그로 인해서 지금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가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크릿 정보 대공개를 세미나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신속통합 기획, 모아타운 또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 이런 보금자리 주택 사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파트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고 그곳에 내가 조합원으로서의 지휘권, 그리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신속 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투자 노하우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트렌드는 바로 이런 정비 사업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함께 세미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요, 이런 세미나 안에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고 전략 세우시는 게 답입니다. 세미나 이야기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예약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짜 투자처들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지역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부터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지역은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제 답심리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너무나도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과 민간추진 재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또 구역별로 개발을 하고 있는 모아타운들이 이 지역을 굉장히 핫 이슈로 만들고 있는데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과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함께 더불어서 이 답심리 지역들도 이런 개발 사업들로 민간 추진 사업들이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답심리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계천 라인과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서울 도심권까지의 접근성이 2호선과 그리고 5호선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장점으로 도심권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개발 사업지뿐만이 아니라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들, 또 주변에 많은 대학군들과 그런 서울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지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청량리 재정비 구역들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완공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예전 청량리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정말 파격
파격적인 그런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과 8개, 9개 동의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몰리면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모아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답심리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업지도 이 모아타운을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아타운은 붙어있는 다가구와 다세대의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 모델이고요. 민간 추진 사업으로 국비라든가 공공기업 활용들을 해서 기반 시설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차상으로 이제 소규모 재정비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곳 지금 현재 장안평역 주변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금 활성화 마스터 플랜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매매 경매 시장들 이곳에 초고층 빌딩들이 조성되면서 정비계획 수립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됐고요. 또한 장안평 중고차 매매 단지 현대화 사업뿐만이 아니라 중랑물 재생센터가 공원화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주민들이 같이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한 사항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랑천은 수변공원이 조성되면서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로 조성이 되고 지상부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화 조성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청계천과 함께 연계해서 강변북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라인들의 최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말씀드렸던 답시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청량리역부터 시작을 해서 면목선을 따라서 동북권의 접근성이 더욱더 용이해지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계획과 함께, 그리고 왕십리역에는 또 앞으로 청량리역과 함께 더불어서 GTX 신호선이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의 인프라 또한 굉장히 단단하게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룸 다세대 주택 금액은요 3억 9,500에서 4억 1,000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금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세 시세는 3억 정도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임대가 맞춰질 수 있는 금액, 뭐 전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전세 대란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실 텐데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1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사업지, 모아타운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 소액으로 1억대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서울 저 먼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외곽 지역이 아니라 중심 지역 청계천과 또 이제 한강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답심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1억대의 투자 금액으로 모아타운 사업지에 개발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를 받으신다면 약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2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요즘 또 주목되고 있는 알짜 투자처 정보에 대해서 정보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정보들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우리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는지 우리 대표님께 한 번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미나에 대해서는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로 지금 시선이 가고 있고 어디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의 위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되는 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미래 가치성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 달까지 이제 2차 공모를 마무리하고 당선이 이제 지정이 되는 곳들은 또 계획이 2년 동안이 진행이 될 텐데 세 개의 장점은 전부 다 빠른 추진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재개발 사업권 뭐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10년, 15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이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으니까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또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정말 다양한 정보도 여러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알짜 투자처들 계속해서 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안에서 많은 정보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탄탄하게 한번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아랜다가고 있는 번호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